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을 오가는 통근버스가 다음 달 운행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혈세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지역 정착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컸었는데요. 여전히 세종 정착을 꺼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공무원 주거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으로 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공무원들을 위해 2012년부터 운행 중인 정부 세종청사 통근 버스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최근 내부망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중단됩니다. 작년 9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올해 다시 또 한 번 더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5년간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위해 들어간 예산만 4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공무원들의 출퇴근 비용으로 길바닥에 뿌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금요일 저녁마다 세종을 떠나다 보니 유동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때문에 통근버스 폐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출퇴근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길 거 예상해서 많이들 갈등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차로 하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든 뭐든 하시겠죠. 시민단체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수천 명 공무원들의 추가 전입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 임대 아파트와 당해 지역의 일반 공급 확대 등 주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분양에서 거기서 이제 청약 비율을 지역 비율로 높여서 이후에 공무원들이 실거주 이후에 같은 자격으로 해서 좀 주거 안정을 꾀하는 이런 노력들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청사 통근버스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세종에 둥지를 틀지 못한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도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기획보도 이번엔 꼭 실현해야 할 공약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충남 공약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철도와 도로 등 교통 분야입니다. 중부선 동서횡단철도와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충남 서해안에 이번엔 꼭 교통지도를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구와 광주는 이른바 달빛 동맹을 통해 양 도시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이란 취지가 반영된 건데 광주 송정에서 서대구까지 연결하는 이 노선은 국토부 철도계획에 포함돼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서산, 당진, 천안, 청주 등 충남북과 경북 문경과 봉화, 울진 등 12개 시군을 통과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서해안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가 2시간대에 연결돼 국토의 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또 보령에서 세종까지 충청 산업문화철도 역시 대선 공약이었지만 무산됐고 태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아 태안에서 세종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충남은 도로와 철도 연결이 시급합니다. 충남도와 여야 정당들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충남 지역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중부권 횡단 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공약화하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첫 시작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충남에서 철도와 도로가 뻗어나가면 강원과 영호남까지 이어져 전국이 거미줄처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이란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을 시작으로 한 철도와 도로의 전 국토 연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마을 전체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광덕면 회계마을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타 지역 확진자 28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38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그제 간호사 확진을 시작으로 어제 7명, 오늘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9명에 달합니다. 대전에서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관련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고 서구 거주 일가족부터 시작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등으로 이어져 2명이 추가되면서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4,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겨울 추위 속에 바이러스 활동성은 높아지고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겨울철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김종엽 개건의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생존력이 높아지는데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량까지 늘어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때문에 겨울철 실내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3차례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주면 공기 전파에 의한 코로나 감염 위험을 3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환기할 때는 맞통풍이 이루어지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 설비를 돌릴 때는 내부 순환 대신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서만 공기가 돌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의 확산을 더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환기를 하실 때는 내부 순환 모드 말고 외부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연구팀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기침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비말이 2m 이상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m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코로나 예방이 충분치 않다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를 비교한 결과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코로나 감염자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실외에서는 이제 찬 공기에 의한 어떤 기도의 과민 반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되고요.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다면 실내에 혹시 모를 떠다니는 어떤 바이러스나 감염원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쉽게 차단해 주기 때문에 꼭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손 씻기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 코로나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역 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방문 첫날인 내일은 세종과 대전을 방문합니다.